촉법소년 연령 하향과는 별개로 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모두 보셨나요? 소년심판은 실화에 기반을 둔 드라마이다 보니 관심도 집중되고 소년범죄에 관한 많은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은 12,500건을 넘어가고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도 35%나 증가하는 등 대폭 늘어난 범죄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드라마 후기를 보았더니 가장 많이 봤던 내용으로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촉법소년 개념이 대체 왜 필요한가 와 같이 연령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똑같이 처벌하자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견해는 소년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해서 발생된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법에서는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자를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서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들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촉법소년 제도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따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는 이 사람의 수사기록을 남겨서 추후 양형자료로 참고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검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만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소년의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을 통하여 형사재판 또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행동을 저질렀을 때 따라오는 처벌이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는 별개로 환경적인 요인 역시 범죄를 저지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11살짜리인 A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배가 고파서 동네 빵집에서 빵을 훔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하는 대신 초보인 만큼 따끔하게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은 후 A는 자신의 했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여 앞으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11살인 B군은 똑같이 동네 가게에 들어가 빵 하나를 훔쳤고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받는 대신 따끔한 경고를 받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B는 A와는 다르게 자신이 했던 행동이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앞으로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데에는 환경적인 요인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환경적인 요인이라 함은 사건 발생 전부터 갖춰져 왔던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해당 범죄를 다루는 법에 의하여 가해자 소년이 받는 처벌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14세로 규정되어 있던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춘 것은 과거에 비해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14세 기준으로 더 어린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한다면은 검찰의 처분을 받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빠르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갖춰야 하는 성숙도 역시 빠르게 갖춰질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정신적인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일깨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계에서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건 해결이 아닌 원인 해결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짠다면은 다양한 원인 속에 발생하는 소년 범죄를 갈수록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소년 재판의 경우 가해 학생을 소년원에 보내기보다는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낸 다음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교육을 받게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미성년자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를 그만두시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신 다음 부모님과 함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자신들의 자녀가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먼저 포기하시지 말고 능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셔서 자녀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